자, 그 다음에 360쪽으로 가시면 이제 인지적 발달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시기는 우리가 영아기부터 쭉 왔는데요. 청소년기는요, 바로 형식적 조작기예요. 삐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아동기도 그렇고 청소년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보존 개념이 아동기에 이제 형성되면서 소위 논리적 사고라는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논리라면 이때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가설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고요. 조합적 사고도 해내고요. 변수를 파악하기 되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행위 전에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야, 이거 충동대로 하면 나중에 더 많은 후회를 하겠구나, 이런.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앞하고 비교해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삐아제 인지발달의 형식적 조작기이다 연결해내시고, 지금 읽었듯이 추상적 사고, 가설연역적 추론, 조합적 사고, 그 문장 줄 그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장을 밑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좀 더 추상적인 사고, 인과관계, 논리적 원리에 지배하는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기에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잘 못해요. 근데 청소년기면 마냥 뭐뭐 하면 뭐뭐 하겠구나, 이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개념적 조합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8과목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형식적 조작기 사고가 가능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 사고만 가능하다면 이 시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가 논리가 더 정교화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기에 새롭게 습득되는 개념적 기술. 개념적 기술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이상의 범주의 변수를 실제로 조작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인과관계나 이런 거, 이걸 바로 개념적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그 밑에 보시면 사건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다. 문장이나 말 속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청소년기 되면 왜 애들이 부모하고 잘 또 부딪히냐면 부모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이게 그러니까 좀 서운해도 잘 크고 있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관성을 얘네들이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내가 상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임상에서는 어떻게 현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지적장애 중에도 특히 경계선급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더라인이라고 말하는 얘네들이 이 청소년기가 되면 생각은 지금 구체적 조작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보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때 판단할 수 있는 논리 수준인데 몸은 나이는 청소년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적장애 중에 딱 이 경계선급 그 학교 통합해서 있는 아이들이 바로 어때요? 뭐가 안 돼요? 행동에 대한 예측, 인과관계나 이게 안 되니까 대단히 적응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때요? 타겟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만나는 아이가 청소년기일 때 조금 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얘가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공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위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들 좀 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 시험에 잘 인용이 되는데요. 일단 기억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기중심성은 우리는 삐아제는 전조작기 아동의 특성으로 봤어요. 전조작기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인데도 케이크 살 때는 뽀로로 케이크 사야 된다고 고집하고, 술래잡기 할 때 엉덩이 보이는데도 찾으면 막 어떻게 날 찾냐 화낸다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극복이 돼요. 전조작기 아이의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이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 극복이 아동기면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자기중심성이 있었는데 아동기가 되면 극복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기에서 또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니까 이거 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삐아제는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은 아동기에 극복한다고 봤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극복하는 거는 삐아제의 전조작기 자기중심성이지 인간은 그러나 각 발달 단계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다. 삐아제 개념만이 아닌 용어는 같아도 좀 다른 차원의 특히 청소년기 특유의 자기중심성이 있다. 삐아제가 말하는 그 전조작기 자기중심성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너무 몰두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기중심성이에요. 나한테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내 신체, 내 외모,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나만큼 나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 행복하고 싶으면 딴 사람들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 빨리 깨달아 그러는데 그 말 맞거든요. 딴 사람들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잉자의식이 올라오고 괴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기는 이게 완전히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청소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삐아제하고는 다른 청소년기만의 뭐라고 봤다? 자기중심성이라고 봤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이 바로 상상 속에 관중하고 개인적 우화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관중 읽어볼게요. 청소년은 자신이 마치 무대 위에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배우. 이렇게요. 여기 화면 보시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인은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한 관중, 청중이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관심에 초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의식. 예, 그걸 우리가 과잉자의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향적인 아이 말고 외향적인 아이 막 옷 입는 게 신경 엄청 쓰고 막 머리 맨날 거울 얘네만 이거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조용한 아이도 이때는 상상 속에 청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많아요. 그러니까 외향이건 내향이건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한번 볼게요.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너무나 독특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아이들 그러죠?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엄마가 말한다고 알아? 엄마가 내 느낌을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문 쾅 닫으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내 경험은 너무나 독특해서 엄마는 말해도 몰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청소년 자신을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뇌는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형식적 사고의 예측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이면서도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뇌의 발달이 아주 큰 발달을 하는 시기지만 서서히 발달하니까 얘네들이 기차 타고 갈 때 나는 막 영화에서 보듯이 007에서 보듯이 휙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도 반대로 달려도 안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나는 너무나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주의하셔야 돼요.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삐아제하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 걸음 더 보면 상상 속의 청중하고 관중하고 개인적 우화를 좀 더 설명해 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제 소위 첫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 우화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첫사랑은 너무나 특별해서 이런 거죠. 근데 개인에겐 정말 다 특별한데 그 첫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어때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기억하는 개인적 우화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